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사 내용은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해외 망명 생활과 코미디언 덱스 shepherd와 아마존의 대형 계약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에서 다룬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해외 망명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의 젊은 활동가들이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레이샤라는 젊은 여성 활동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이샤는 27세의 나이로 중국에서 시작된 정치적 각성 이후 베이징의 엄격한 코로나19 제한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여러 번 구금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중국을 떠나 유럽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녀는 고딕 스타일의 화장과 의상을 입고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통치를 비판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레이샤는 해외에서 활동가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중국 내 소수자와 운동가들의 처우에 대한 공개 강연과 온라인 토론을 통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 내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정치적 우울감을 해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할 일이 많아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해외 활동가들은 서방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중국 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조직하며 중국 내 검열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의 페미니스트 코미디쇼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중국의 억압적 정치 상황을 풍자하기도 합니다. 에모리 대학의 사회학자 빈슈 교수는 중국에서의 반대 의견 억압이 활동가들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홍콩이 베이징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레이샤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반체제 인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평생 비정치적이었던 그녀는 중국 중부 허난성의 상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싱가포르와 스코틀랜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중국으로 돌아와 상하이에서 페미니스트와 퀴어 활동가들과 교류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후반 중국 주요 도시에서 백서 시위가 급증했을 때 샤와 그녀의 친구들은 정치적 억압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샤는 트위터에 구금 중 신체적 폭행을 당한 친구의 경험을 공유한 후 다시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해외로 떠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느꼈고 유럽에 도착한 후 마침내 안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해외 망명은 그들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 활동가들의 가족을 괴롭히며 이들 역시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체제 인사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익명성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영국 의회에 출두하고 미국 의회에서 증언하며 집회에서 연설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샤는 공식적인 맥락에서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국 밖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샤는 유럽에 어디에 사는지는 밝히지 않으며 영어 이름인 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고에 노출된 젊은 중국계 해외 거주자들이 중국과 세계에 대해 더 차별화된 견해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계정을 통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검열된 정보를 퍼뜨리고 오프라인에서는 토크, 영화 상영, 피크닉, 독서 모임 등을 조직하며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는 이러한 활동이 중국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지라도 중국 내 반대 의견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중국을 떠났고 이제는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젊은 활동가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코미디언 덱스 shepherd와 아마존의 대형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팟캐스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현재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코미디언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덱스 shepherd는 최근 아마존과 약 8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그가 진행하는 인기 팟캐스트 암CHAI와 엑스퍼트를 스포티파이에서 아마존의 WNDRY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마존은 이 쇼의 광고 독점 배포와 판매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두 개의 새로운 팟캐스트를 공동 제작하고 shepherd의 모든 새로운 팟캐스트에 대한 우선권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AIMCHAI와 엑스퍼트의 새로운 비디오 에피소드를 출시하고 전 세계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비디오 에피소드는 애플 PODCASTS와 스포티파이 같은 플랫폼에 배포되기 전 애머잔 WNDRY 구독 서비스 사용자에게 광고 없이 일주일 먼저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이번 계약을 통해 팟캐스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20년에 팟캐스트 스타트업인 WNDRY를 3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이후 프라임 멤버십에 광고 없는 팟캐스트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팟캐스트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팟캐스트 콘텐츠와 인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플랫폼이 인기 있는 쇼와 스타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는 조로건과의 계약을 통해 단연 계약 기간 동안 최대 2억 5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팟캐스트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덱스 shepherd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더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쇼는 전 세계 팬들에게 더 널리 알려질 것이며 비디오 에피소드를 통해 새로운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새로운 팟캐스트를 제작하여 더욱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덱스 shepherd와 아마존의 대형 계약을 통해 팟캐스트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급변하는 환경을 잘 보여주며 앞으로도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팟캐스트를 찾아보시고 새로운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